네, 첫 번째는 벨카 필터입니다. 벨카 필터. 이 벨카 필터가 뭐냐면, 기본적으로는 요게 그래프 다 보이시죠? 그래프에서 나타나는 내용들을 실제 여러분들이 에스프레소 추출을 하시면서 확인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 그래프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 각 에스프레소 머신 회사에서 뭐 디스플레이 창을 통해 가지고 추출되는 이 머신의 이 여러 가지 변수를 보여주는 형태로 많이 채용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만약에 나는 그런 에스프레소 머신이 아닐 경우가 있잖아요. 특히 뭐 홈바리스타용 머신들은 이런 기능이 전혀 없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때는 방금 보여드렸던 이 벨카 필터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프를 먼저 보고 제품을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요게 추출 압력을 나타내는 거고요. 벨카 필터가 측정할 수 있는 온도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필터 바스켓의 온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필터 바스켓의 온도를 왜 재야 되는지를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 거고 그 다음은 커피의 온도예요. 추출되는 커피의 줄기의 온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커피 추출을 할 때 저희가 스파웃이잖아요. 기본적으로 벨카 필터는 더블 스파웃인데 그 스파웃의 스트림이 모이는 부분에 이 온도를 측정하는 센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부분에 또 같이 달려있는 게 전기 전도도 센서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의 온도를 측정하고 전기 전도도는 용액으로 예를 들면 용액 안에 전기가 흐르게 할 수 있는 이온 성분, 전기 전도성을 가진 물질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나타내 주는 건데 EC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물을 측정을 하시는 TDS 미터들이 있잖아요. 걔네들이 전부 다 EC 전도도 미터입니다. 그것을 어떤 특정 전도도 값을 가지고 TDS 수치로 환산해 가지고 보여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벨카 필터에서도 똑같이 전기 전도도를 측정을 하시고 그것을 TDS로 보여주진 않아요. 하지만 전기 전도도가 어느 정도인지 표현을 하면 우리가 지금은 커피에서 어떠한 성분이 많구나 적구나를 볼 수 있는 그런 지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 무게는 벨카 필터가 실제로 측정하는 건 아니고요. 그 블루투스 통신을 통해 가지고 아카이아 저울하고 그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실제로 추출되는 그 컵, 에스프레소의 무게를 표시를 할 수가 있고요. 이 플로우도 똑같습니다. 그 무게를 갖고 이 환산을 해, 초당 유량을 환산을 해서 플로우 레이스를 보여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벨카 필터 측의 영상을 한번 보시면서 설명을 조금 들어보는 시간을 먼저 갖겠습니다. 여기는 방수가 되는 부분이에요. 여기는 이제 물이 들어가면 안 되고 네네. 그냥 똑같이 추출을 하시면 필터 압력, 필터 온도 그리고 이 밑으로 내려가는 커피의 온도와 전기 전도도, 농도 네, 그렇게 네 가지를 측정을 하고 이제 아카이아 저울을 연결해서 무게 유량을 같이 기록을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사용할 때는 그냥 이건 충전선이었던 거고 그 이제 커피 넣고 그냥 측정을 추출을 하면 여기에 이제 강한 압력이 걸릴 때 자동으로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커피를 실제로 담아서 네. 추출을 하는 일반적인 상황으로 그냥 사용을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게 하면 앱에서 이제 지금 잠시 보여주셨는데 여기에 보면 전도도 센서, 그러니까 EC는 전기 전도도인데 여기서 온도하고 전기 전도도도 측정을 하고 네. 그래서 실제 추출되는 커피를 실시간으로 측정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압력 측정하는 부분도 설명.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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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압력을 측정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센서가 이렇게 들어와 있으면 그게 정상적인 추출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잴 거냐? 여기도 센서가 없고 여기도 센서가 없는데 이거 뭐냐 하면 강한 압력이 있을 때 이 필터 바스켓 전체가 약간 늘어나요. 그 늘어남을 측정하는 거거든요. 이게 저울의 원리랑 똑같아요. 저울도 이렇게 위아래가 눌릴 때 그 안에 로드셀이라는 금속이 늘어나는 걸 재는 거고 똑같은 센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원리로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압력 측정할 수 있는 게 그러면 압력, 네. 전기 전도도, 그 다음에 아까 여기 온도 센서까지 있으니까 온도도 측정을 할 수 있고, 네. 그러면은
하나 제가 알기로 여기 필터 바스켓 외부에도 온도를 측정하는 센서가 하나 있는 걸로 알고 네, 있는데 네. 그건 하는 원리가 그러니까 이걸 거기 설치해 두신 이유가 뭐예요? 아, 네. 온도 센서가 두 개예요. 필터 바스켓 자체의 온도, 흘러내려가는 커피의 온도 두 개인데 이제 지금 말씀은 필터 바스켓 온도를 왜 측정하느냐 이거잖아요. 그건 이제 단순히 필터 바스켓 예열이 잘 됐느냐만을 알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 추출 중에 커피퍽의 온도를 저희는 알고 싶은 건데 추출 중에 커피퍽의 가운데 부분하고 주변 부분의 온도는 같진 않다고 많이 다르단 말이죠. 근데 그 가운데 부분은 일반적으로 추출수 온도에 대부분 가까워지는데 주변부 온도는 추출 흐름에 따라서 예를 들어 추출 중에 가운데로 물이 너무 쏠리면 주변에 물이 흐르지 못하는 만큼 온도가 낮아진단 말이에요. 즉 그 컵을 지나는 추출수의 흐름이 주변부 온도에 반영된다는 거고 그 주변부 온도는 필터 바스켓 자체의 온도를 통해서 약 1, 2도 정도의 오차를 가지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어떤 추출을 이제 지속적으로 유지하려고 할 때 그 커피퍽 주변의 온도를 통해서 물의 흐름을 유추하는 거죠. 그러면 일단은 커피퍽 온도를 실제로 측정을 할 수가 없으니까 네. 측정을 하려면 여기 센서가 들어가면 그게 또 자연스러운 추출을 방해하기 때문에 오히려 필터의 외부 온도로 그 퍽의 실제 추출 온도를 언론으로 감염한다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긴 말 안 하고 한번 직접 봤으면 좋겠거든요. 추출을 한번 통해서 실제로 추출되는 압력, 온도, 뭐 전기 전도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게 블루투스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여기 실제로 포토필터를 사용을 하시면 이 오른쪽에 앱에서 이제 그 추출에 대한 파라미터들을 다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압력, 그 다음에 필터가 온도인 것 같고요. 요거는 커피 추출되는 커피의 온도인 것 같고 샷을 설정해 놓으면 그거랑 계속 어느 정도 기준이 유지가 되는지를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오늘 처음 한 거니까 비교 네. 없이 해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파란색이 압력, 네네. 보라색이 농도, 전기 전도, 그리고 녹색이 필터의 온도, 노란색이 커피 흐름의 온도. 보시면 이런 걸 사실은 일반적으로 눈으로는 잘 볼 수가 없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 압력 그래프만 본다라고 해도 초반에 올라갔다 지금 압력이 조금씩 내려가고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추출을 할 때 압력이 9바로 우리가 세팅을 한다라고 하면 그냥 그게 플랫하게 유지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커피 퍽에 걸리는 압력은 이런 형태로 여러 가지 영향을 받아서 저항이 없어진다든지 그런 영향력 때문에 압력이 감소하고 플로우도 조금씩 늘어나거나 변화하는 양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런 것들을 눈으로 시각화할 수 있는 지금 추출이 시작되면서 초반부는 굉장히 농도가 짙잖아요. 그래서 전기 전도가 굉장히 높게 피크치를 칩니다. 그런 다음에 하강하는 곡선을 보이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참고를 하셔야 될 거는 그냥 절대적인 전도도만 나타내는 거예요. 조금 더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는 이 순간에 얼마만큼의 양이 추출되는지를 이 전기 전도도하고 매칭을 시키면 실제 커피의 수율까지는 아니지만 수율이나 TDS에 가깝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도 지금 준비 중이라고 제가 들었고요. 아무튼 압력 곡선 같은 경우는 이제 요 파란색 라인처럼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지금은 초반에 프리인퓨전, 프리브루를 엄청 길게 가져가는 그런 추출은 아니었는데 만약에 그런 추출을 한다라고 했을 때도 그런 부분이 이 영역에 표시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실제 추출 온도를 대변하는 필터 온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두 개가 똑같이 온도인데 이 노란색은 천천히 올라가죠. 왜 그러냐면 얘는 실제로 커피가 추출되는 에스프레소의 온도를 측정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단의 녹색은 머신에서 뿌려주는 유량의 온도하고 조금 유사하다고 보시면 돼요. 100% 그렇게 똑같진 않지만 최대한 유사하게 이제 예열을 하면 유사한 형태로 나타나요. 그래서 필터 온도는 머신에서 내려오는 물의 온도, 보일러의 세팅 온도하고 유사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둘의 갭이 처음에 이렇게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는 점점 평형으로 이제 도달합니다. 두 개가
비슷한 값을 가지게 수렴하죠. 자, 요만큼이 뭐냐면 초반에는 추출 온도를 커피퍽에서 많이 뺏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로 유량도 많지 않기 때문에 초반에는 머신의 온도가 대다수 커피퍽의 그 온도를 올리는 데 사용이 되고 우리가 그거를 평형 온도라고 부르거든요. 자, 그런 평형 온도를 만드는데 열 손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두 차이가 발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걸로 분석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으세요. 예를 들어서 리스테르스토를 추출한다고 보시면 추출 유량이 낮게 나타날 거잖아요. 그럼 머신이 95도의 물을 아무리 뿌린다라고 해도 굉장히 타이트한 추출이기 때문에 그 95도의 추출수는 커피퍽에 95도만큼의 영향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보다 훨씬 더 낮게 상승하게 날 겁니다. 처음에 커피를 접하는 바리스타들은 굉장히 그 개념들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러한 제품을 통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교육을 시켜줄 수가 있고, 매번 바리스타들이 이제 추출할 때 똑같은 그래프, 이 그래프의 재현성을 오버레이를 해서 이후의 추출이 이전의 추출에 비해서, 레퍼런스 추출에 비해서 얼마나 많이 다르게 추출이 되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벨카 필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설명을 드렸고, 더 디테일한 내용들은 차후에 제가 직접 이걸 갖고 측정을 하면서 좀 소개를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EC를 절대값만 표현하는 게 있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EC의 그 플로레이트를 곱한 값은 이렇게 나타나요. 아까는 엄청 높게 피크를 치다가 내려가는 양상이었잖아요. 지금은 어느 정도는 초반에 올라가다가 천천히 감소하는 양상을 볼 수 있는데, 이 유량 값이 반영이 돼서 그렇습니다. 아까 EC의 값은 낮지만 유량 값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을 해가지고 이제 곱해주면 실제로 뒤쪽에 성분이 적어진 것처럼 느끼지만 총 추출되는 유량 자체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급감하는 형태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실은 벨카 필터로 샷을 분석하는 데는, 그 샷의 재현성을 분석하는 데는 오히려 조금 더 괜찮을 것 같아요.